쌤은 간만에 옷을 샀네요. 셔츠 샀어요. 왜냐면 이제 머리가 많이 길잖아요. 오늘 아침에 내 아들이 내 머리를 보더니 아빠 저기 귀멸의 칼날에 기부치지 무잔이라고 있는데 아빠 무잔 같아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 흡혈귀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머리 묶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머리 많이 길어서. 그래서 묶으면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 묶어서 옷을 대충 입으면 노숙자로 보여요. 그래서 그럴수록 옷을 깔끔하게 입어야 돼서 선생님 1월부터는 셔츠와 넥타이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 때는 그냥 대충 입고 오는데 여기서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겠죠. 그래서 자칫하면 미용실에 있는 분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또 그래서 넥타이를 좀 할까. 깔끔하게 이제 머리가 길면 길수록 깔끔해야 돼요, 사람이.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요. 게임 이론. 자, 이것도 영화로도 있어요. 이거 영화. 영화로도 있는데. 그래서 셰플리 값 구하는. 자, 이거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이제 여럿이서 여행 가면 거기에서 이제 막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객출이라고 하나? 이게 순우리말이고, 보통 그냥 선생님 그냥 뿜빠이라고 할게요. 갔다 와서 총 비용에 대한 뿜빠이를 걷잖아요. 그때 갈등 관계가 되게 많거든요. 그때 그 갈등 관계를 이 셰플리 값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굳이?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자, 그렇습니다. 여기 진짜 많던데? 되게 많이 싸우던데? 진짜 많이 싸우더라. 그래서 되게 누구 한 명이 운전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막 싸워요. 막 싸워서, 나는 운전했으니까 뭐 어떻게, 또 나는 운전 안 했으니까 어떻게, 또 뭐 음식을 먹을 때도, 나는 이거 안 먹었으니까 이거 빼줘. 막 되게 많아. 그 갈등이.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거 이제 에피소드를 보면 승질 납니다. 그게 싸울 일이야. 그게 뭘 싸울 일이야. 그냥 다 똑같이 모여서 내가 이걸 먹든 안 먹든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다 그냥 똑같이 내면 되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싸워요. 막 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뭐 할 때, 어디 갈 때, 이건 내 생각이니까 듣고 울리세요. 어느 누군가가 운전을 해주잖아? 누가 운전하잖아? 그러면 그 운전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진짜 배려해주고, 해줘야 돼요. 운전하는 게 여러분들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기름값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좀 덜 내도 돼요. 운전하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근데 막 싸워, 막 그거 가지고. 만약에 그런 걸로 이렇게 막 트집 잡고 그러잖아? 손절해. 손절해. 선생님은 그런 적 되게 많아요. 옛날에 이렇게 막 모이는데 어떤 애가 늦게 왔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제 밤늦게 끝나잖아. 그럼 가면 거의 애들은 이제 저녁 때 끝나니까 이미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끝나고 가면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이제 모임이 끝나. 나는 한 밤 10시에 끝나고 가면 한 11시 되잖아. 그럼 나 30분 앉아있다가 내가 대충 뭐 몇 개 이제 집어먹고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객출하잖아. 그럼 이런 경우 있어요. 야, 너는 내지 마. 이런 경우 있고요. 아니면 그냥 같이 내요.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요. 아니면 뭐 내가 내든가. 그런 거거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막 1분, 2분 막 따지기 시작하면 갈등 생기는 거예요. 갈등 생겨요. 친구끼리 뭐 그렇게. 자, 근데 대부분은 그러죠. 내가 늦게 오면 넌 내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난 얘기해. 얼마 나왔어? 비싸게 나왔어? 그럼 나는 낼게. 이렇게. 그럼 다음에는 너 내지 마. 뭐 이렇게 서로 이제 가는 거죠. 갈게요. 자, 연합형 게임은 경제 주체들이 연합을 형성해서 자, 협력한 결과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경제학 이론입니다. 자, 개념 적고 갈게요. 자, 밑에 계산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연합형 게임은 경제 주체들입니다. 요거 중요해요. 경제 주체들이에요. 자, 뭐예요? 연합을 형성합니다.
연합을 형성해요. 연합을 형성해서 공정하게 분배하는 거예요. 자, 분배하는 것을 모색하는 경제학 이론인데, 여기서 연합이란 경제 주체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목적을 위해서 경제 주체 전체나 일부가 형성한 집단으로 연합의 경제 주체들은 협력의 결과를 분배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단락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그 기준이 바로 뭐다? 셰플리 값이래요. 셰플리 값.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끌고 갑니다. 셰플리 값은 연합 주체들이 분담할 총 비용을 각 경제 주체입니다. 연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제 얘로 끌고 갈게요. 이제 셰플리 값. 셰플리 값은 기준인데 어떤 기준이냐면 총 비용. 총 비용을 기여 정도에 따라 공정 분배. 반복되는 말은 무조건 중요해요. 그죠? 반복되는 말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이런 기준을 나타냅니다. 이 기준은 경제 주체들이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기회 균등성, 그 다음에 비례하여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기여 공정성, 두 가지가 있대요. 이 기준은 두 가지인데요. 거기 보니까 모든 경우의 수, 고려하는 기회균등성. 그 다음에 또 하나, 총 비용의 증가분의 비례. 즉, 비례에 따라서 분담하죠. 분담하는 기여 공정성. 기여 공정성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기여 정도에 따라서 공정하게 분배한다고요. 됐죠? 그래서 기여 공정성 이렇게 보일 거예요. 셰플리 값을 구할 때는 이제부터 과정이 시작됩니다. 뭐라고요? 모든 경우마다 뭐니? 모든 경우의 수. 됐죠? 모든 경우마다 연합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의 뭐니? 어디 갔어? 기여도. 됐습니까? 기여 공정성.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경제, 거기 나오니까, 모든 경우마다, 그렇지? 기여하는 거. 됐죠? 요걸 우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기여도를 계산합니다. 첫 번째. 구하는 방법. 첫 번째, 한계 기여도. 한계 기여도는 특정 경제 주체가 연합에 참여하면서 연합에서 발생한 총 비용의 증가분을 뜻합니다. 예전에 쌤이 우리가 경제지문 잠깐 할 때 한계, 그럼 내가 뭐라 그랬지? 쌤이 그때 중요한 걸 두 개 얘기했어. 효용이라는 말은 만족도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고, 한계라는 것은 추가라고 말씀드렸을 거야. 한계 비용은 한 단위가 넘어갈 때 추가되는 비용을 나타내. 그러니까 한계라는 것은 추가야. 근데 그 추가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한 거야? 증가라고 표현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요거 개념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따가 좀 볼 수 있어. 다 적을게. 특정 경제주체. 여기서는 특정입니다. 모든이 아니야. 경제주체라고 하지 않을게요. 쓰기가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 경제주체 뭐야? 그냥 돈 내는 사람. 이해가지? 경제주체. 특정인이. 할게요.
자, 연합에 참여하면서. 자, 연합에 참여하면서. 자, 참여, 그리고 발생한 총 비용의 증가분입니다. 이렇게 적어 놔야 이따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뜻하며, 이는 특정 경제 주체가 참여하면서 발생한 연합의 총 비용에서 자, 참여하기 전 발생한 연합의 총 비용을 빼서 구한다. 쉽게 갈게요. 그냥 뭐예요? 그냥 발생한 총 비용 증가분. 이걸 나타내는 거야, 그냥. 1,000원에서 얘가 참여했더니 1,500원이 됐어. 그럼 증가분 얼마? 500원. 이해 갑니까? 그럼 여기 있는 대로 얘기하면 1,500원에서 얘가 참여하기 전이 뭐야? 1,000원이었잖아. 그럼 1,000원을 뺀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지? 자,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자, 다음으로 이렇게 구한 경제 주체들의 한계 기여도에 이제 가중치를 곱합니다. 2번. 한계 기여도 곱하기 가중치. 우리가 수많은 지문에서 가중치는 왜 곱한 거지? 동일하게 만들려고. 이해가죠? 가중치는 동일하게 만들려고. 동일하게 만들려고. 자, 그래서 가중치를 자, 이렇게 합니다. 어디 가서 까먹었어? 위치 어디요? 자, 곱한 값을 경제 주체별로 모두 더합니다. 자, 모두 더합니다. 됐죠? 두 사람이야? 그러면 둘 다 끄집어내서 다 더하는 거예요. 경제 주체별로 모두라는 말의 핵심을 잡아주는데, 그럼 셰플리 값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셰플리 값. 야, 여기다 적지 말고. 이렇게. 자, 요거 적어놓고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때 가중치에 대한 얘기 나와 있지. 특정 순서로, 일정한 순서가 아니라 특정 순서로 형성된 연합이 나타날 확률을 뜻하는데, 이렇게 가중치를 한계 기여도에 곱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자, 바로 순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가중치를 곱하는 이유는 달라집니다. 기여도가. 자, 그래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동일한 중요성, 즉 달라지죠. 그래서 모든 순서에 자, 동일한 중요성을 위해서, 그렇죠? 다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그 수능 같은 경우도 특정 과목에 가중치 막 이렇게 붙잖아요. 그렇지? 어려울 때 어렵지 않대. 이렇게. 자, 그래서 동일한 중요성을 끌고 가기 위해서 자, 우리가 가중치를 자, 넣는다. 이거와 관련된 게 3번 문제죠. 3번 문제. 윗글을 참고하여 자, 기억의 이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은 저기 밑에 있어요. 셰플리 값은 연합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이 분담할 총 비용을 균등한 기회 아래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기준을 알 수 있다. 자, 그 이유는 뭐예요? 3번이에요. 자, 기여하는 모든 경우를 고려하고 자, 순서가 동일한 중요성. 그래야 균등할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야? 가중치를 곱하는 거야. 이렇게. 자, 됐어요. 자, 이제 예를 통해서 자, 요거 이제 해볼 겁니다. 가자. 이제 가상의 게임 상황을 통해서 자, 사례죠, 사례. 가정하고 사례합니다. 자, 셰플리 값을 구해보자. 함께 여행 간 갑과 을이 숙소에서 이동수단을 불러서 같은 경로에 있는 서로 다른 유적지로 갑니다. 그래서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갑이 나오고 을이 나옵니다. 갑과 을이 각각 이동수단을 불러서 숙소에서 유적지에 갈 때 갑은 2,000원, 을은 4,400원. 자, 갑입니다. 자, 뭐 할 때? 각각일 경우에. 자, 각각일 경우에 자, 갑은 2,000원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을은 4,400원. 자, 을은 4,400원이 듭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윗줄이에요. 이동거리에 따라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을이 더 멀리 가는 겁니다. 이동거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을이 더 멀리 가. 갑과 을이 이제 뭐합니까? 연합을 형성해요. 그러면 총 비용이 얼마? 4,400원. 자, 얘네들이 연합을 하잖아? 자, 연합을 하면 4,400원. 왜? 을이 멀리 가잖아요. 그렇잖아. 그치? 같은 이동 경로라 그랬지? 그러니까 을이 멀리 가니까, 자, 둘이 같이 연합해버리면 4,400원만 들어요. 됐지? 자, 이렇게 비용이 발생합니다. 먼저 갑과 을의, 자, 한계 기여도를 구하겠습니다. 이제 한계 기여도 구할 거야. 자, 한계 기여도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그렇지. 뭐니? 특정인이 연합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총 비용의 증가분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순서야. 순서가 중요한 거야, 순서. 그러니까 순서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어떤 순서가 나옵니까? 갑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을이 추가하는 겁니다. 갑 플러스 그 다음에 을. 요 순서일 경우야. 갑에서 을. 자, 선생님 왜 이럴 순서예요? 자, 여기 볼게요. 특정인이 연합에 참여하는 거예요. 됐지? 특정인 연합에 참여해. 그러면 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여기선 특정인이 되는 거예요. 특정 경제 주체가 되는 거예요. 됐죠? 특정인이 참여하면서 발생한 총 비용의 증가분이에요. 자, 그럼 가자. 자, 을이 추가로 동승하는 경우에는 탑승하기 전 발생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갑의 한계 기여도는 다시요. 한계 기여도는 자 2,000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을의 한계 기여도는 갑이 부른 이동수단에 을이 동승하면서 발생한 4,400원에서 을이 동승하기 전에 발생한 2,000원을 빼 2,400원. 자, 실판 봐. 자, 갈게요. 자, 갑이 원래 출발합니다. 그때 얘는 얼마야? 2,000원. 어렵지 않죠? 자, 한계 기여도 뭐라 그랬어? 증가분이야.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특정인이 연합했어, 안 했어? 현재 갑 혼자 갈 때 안 했잖아. 얘 혼자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2,000원. 이때 특정인이 얘가 합쳐집니다. 자, 그럼 총 비용이 얼마야? 2,400원이었지. 아니, 4,400원이었지. 그렇지? 4,400원에서 자, 총 비용이 4,400원. 자, 을 갑니다. 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을이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을이 들어가면서 총 비용이 4,400원이 된 거지. 맞죠? 빼기. 들어가기 전에 얼마였어? 2,000원이었잖아. 2,000 빼. 자, 그럼 뭐가 돼요? 2,400원. 이해갑니까? 그 얘기예요. 결국 을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어? 2,400원이 늘어난 거야. 이 얘기야. 그럼 한계 기여도 구했지. 이제 뭐 해줘야 돼? 이제 저기 가중치 곱해주는 거야. 그거 이따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을과 갑의 순서로 동승하는 경우에 갑니다. 자, 을과 갑의 순서. 자, 이제 두 번째. 자, 을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갑이 갑니다. 자, 갑이 특정인이에요. 특정 경제 주체예요. 사람이 이상해졌네. 자, 특정 경제 주체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볼게요. 을 얼마예요? 얘 혼자 가고 있잖아. 을이 4,400원이네? 을이 4,400원이야? 그러네. 4,400원이야. 그 다음에 얘가 합쳐졌습니다. 특정 경제 주체. 얘가 특정인이 연합, 참여하면서 발생한 총비용의 증가분. 총비용이 얼마야? 4,400원이잖아. 증가한 거 있어, 없어? 없잖아. 자, 그러니까 갑은 얼마? 빵원. 여기까지 이해가지? 왜냐면 을이 참여하면서 2,000원에서 4,400원이 된 거예요. 얘는 갑이 참여했지만 증가한 게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자, 이렇게 구해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갑과 을이 연합하여 동승하는 순서에 따라 한계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기여도가 달라지니까 뭐합니까? 밑에 줄 가중치를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일한 순서의 중요도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동일한 중요도를 주기 위해서. 동일한 중요도.
갑과 을이 동승할 수 있는 경우는 갑과 을의 순서로 동승하는 경우와 자, 을과 갑의 순서로 동승하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각각의 경우가 나타날 확률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따라서 가중치 얼마? 2분의 1. 그렇지. 그럼 각각의 2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이 형성할 수 있는 모든 연합에서 구한 각각의 한 개 기여도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자, 갑과 을별로 자, 모두 더하면 자, 갑과 을의 셰플리 값은 1,000원과 4,000원. 자, 칠판 갑니다. 자, 볼게요. 이제 가중치를 곱할 거야. 아이고. 자, 가중치를 곱합니다. 경제 주체별로 모두 더해야 돼요. 가중치 2분의 1이었죠. 그렇지? 그러면 여기 2,000원, 자, 2,000 곱하기 2분의 1은 얼마니? 가중치 곱하니까 1,000원.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자. 자, 여기 가자. 여기에, 자, 곱하기 2분의 1은 뭐야? 빵원. 따라서, 거기 보니까, 자, 갑의 셰플리 값은 얼마입니까? 다 더해야 되는 거야. 이게 다 더하는 거야. 모두 더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값쉐. 쉐가 여기가 아니죠? 어서 값쉐. 자, 쉐는 얼마? 1,000원이에요. 됐죠? 자, 이제 을 가자, 을 가자. 자, 을이에요. 을 얼마야? 2,400원이네. 그치? 자, 2,400 곱하기 2분의 1은 얼마예요? 1,200원이에요. 자, 을 갑니다. 자, 곱하기, 자, 2분의 1은 얼마예요? 2,200원이요. 더해. 둘 더해버리면, 그렇죠. 을쉐. 자, 을쉐는 3,400원. 그렇지. 됐죠? 되게 신기하게도 이렇게 구했더니 같이 연합하면요. 값은 1,000원이면 가요. 원래 얼마였어요? 2,000원이었어요. 근데 1,000원이면 갈 수 있는 거고요. 자, 을은 뭐예요? 원래 얼마 드는 거야? 4,400원이 들어야 되는데 3,400원만 가요. 와우, 대박. 그렇지. 모두에게 이익이 되죠. 근데 우리는 평소 어떻게 합니까? 평소. 값 2,000원. 자, 을 4,400원이면, 만약에 갑이 가고 이제 을이 가요. 그럼 보통 얘는 하나도 내지 않고 을이 그냥 4,400원. 보통 이렇게 하죠. 4,400원 내면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얻어 타는 거니까. 자, 근데 을이 가는 경우에 만약에 갑이 타요. 그럼 보통 얼마 냅니까? 얘가 2,200원 되죠. 그렇죠. 보통 그래요. 그런데, 야, 이게 합리적이네. 그쵸. 야, 근데 좀 멋있긴 하겠다. 멋있긴 하겠다. 어디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잠깐만. 내가 작년에 셰플리 값을 배웠는데, 기다려봐. 너는 얼마 내면 되고, 얼마 내면 되고, 얼마 내면 얼마 내면 돼. 존나 멋있다. 그렇지. 그때 한마디 하는 거야. 혼잣말로. 존나 카리스마 있어. 야,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야, 이게 좀 있어 보인다잉? 있어 보인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자, 이 두 값을 더하면 갑과 을이 자, 연합을 형성하여 동승한 경우에 발생하는 자, 총 비용인. 그렇죠? 더하니까 뭐예요? 총 비용과 같아요. 야, 근데 돈은 훨씬 더 줄었어요. 대박이지. 내 기억이 맞다면 이걸로 노벨상 탔을 거야. 맞을 거야. 아닐 수도 있는데, 맞을 거예요. 내 기억.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이렇게 경제 주체들의 셰플리 값을 모두 더하면 경제 주체들이 연합을 형성하여 발생하는 연합의 총 비용과 같습니다. 따라서 셰플리 값은 연합에 참여한 경제 주체들이 부담할 총 비용을 균등한 기회 아래 공정하게 분배하는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셰플리 값이 사회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과 같은 시장 경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비용 분담,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거든요. 그렇죠? 자, 분담 문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멋있는데? 진짜 멋있다. 이거 알고 있으면 조금 괜찮겠다. 나중에 싸우지 않겠다. 그리고 되게 있어 보여.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많은 그 지식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철학적이나 역사적 이런 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요?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아는 척 할 수 있어. 아니,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는 척. 무슨 뭐 나의 성장 아닙니다. 그냥 아는 척 할 수 있어 보여요. 나 이런 거 좋아. 나 이런 지식 좋아해. 있어 보이는 지식. 이거 좋아. 자, 문제 1. 자, 윗글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은요. 자, 문제점 없습니다. 자, 넘어가요. 3번 문제 풀었고요. 자, 2번 문제가 핵심이야. 자, 이거 뭐 크게 적을 게 없는데. 자, 가보자. 지자체 ABC는 취수장에서, 얘들아, 이거 찍을 사람 찍어라. 선생님도 지우고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자, 저 찍을 사람 찍어. 지우기. 이해 가죠? 잘 이해 가죠? 자, 지자체, 자, ABC는 취수장에서, 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지자체 A가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한 구간만 설치하면 되고, 지자체 B는 1, 2구간 모두 설치, 지자체 C는 1, 2, 3구간 모두 건설. 이때 지자체별 상수도 건설 비용은, 자,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자, 연합을, 자, 형성하기로 하고, 자, 건설 비용을 분담하는 기준은, 자, 쉐플리 값으로 정했습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가중치 보이지? 가중치 3분의 1이잖아. 그쵸? 어차피 하나밖에 안 나오고 경우의 수 셋. 자, 갑니다. 자, 아닌가? A, B, C. B, A, C. 6분의 1이구나. 그치, 6분의 1이지. 맞나, 여러분들? 이걸 우린 3팩토리얼이라고 하나요? 어머나. 내가 이걸 기억하고 있어. 맞아? 그럼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네. 맞죠? 어머나, 내가 이걸 와, 대박. 얼마나 맞았겠어요. 고등학교 때. 그치. 확률 1 곱하기 2 곱하기 3이구나. 자, 갈게요. 자, A는 6억 원입니다. 자, A는, 자, 6억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오이구야, 22억 원. 자, C는, 어머나, 30억 원입니다. 자, 1번. 지자체 ABC가 모두 참여하여 형성된 각 연합의 가중치는 같죠? 그렇죠? 가중치 다 곱하는 거죠? 6분의 1 다 같습니다. 자, 2번. 지자체 ABC의 순서로, 그러니까 가중치가 모두 같아야만이 동일한 중요성을 갖게 되니까. 그치? ABC의 순서로 형성된 연합의 경우, 지자체 C의, 자, 한 개의 기여도는 지자체 B의, 잠깐만요. 자, 한 개 기여보다, 자, 크겠군. 자, 구해보자. 자, A가, 자,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 A, B, 자, C 순서예요. 자, 6입니다. 자, 한 개 기여도 6이죠? 자, 그럼 뭐 하시면 돼요? 22에서 6 빼시면 돼요. 이해가죠? 얘가 참여하면서 증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 얘가 참여하기 전 6이잖아요. 이거 빼시면 되죠. 몇이야? 22에서 6을 빼면 22에서 6을 빼면 몇이야? 16. 그치, 16. 자, C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30에서 몇 빼면 돼? 22 빼면 되죠. 그럼 몇이야? 8, 그렇지. 자, 따라서 C의 한 개 기여도는 B보다 크니? 아니요. B보다 작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한 개 기여도. 저는 2번. 바로 나왔죠? 자, 3번 갑니다. A, B, C의 쉐플리 값을 모두 더하면, 자, 뭐니? 총비용. 아까 봤죠? 비하면 총비용. 자, 지자체, 자, B, C, A의, 자, 순서로 형성이 연합된 경우, 지자체 C가 참여하면서 연합의, 자, 총 비용은,
자, 8억 원이 증가했게 그럼 보자. 자, 증가한 뭡니다? 자, BCA 순서입니다. 미안합니다. BAC. BAC. 자, B가 얼마야? 22. 자, 그리고 A 볼게요. 자, A가 참여하면서 증가한 부분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빵. 오씨, 짱인데? 와, 짱인데? 자, C 갑니다. C는 30에서 22 빼면 되죠? 8. 그렇죠, 8이죠. 자, 그래서 C가 참여하면서 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지자체, 자, BCA의 순서로 형성된 자, 연합의 경우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고는 보자. BCA예요. 자, 한 개 기여도. 자, 가보자. 자, B가 22네요. 자, C가 합니다. 그럼 얼마? 8. 그렇죠. A 6이잖아. 그렇지? 6이니까 증가한 게 있어, 없어? 없잖아. 6에서 8을 빼는 거지, 빵. 와, A가 짱인데? 야, A 진짜 짱이다. 그렇지? 자, 그래서 보면 잘 보세요. 총비용 봐봐, 총비용 봐봐. 30. 30. 대박. 이해가죠? 총비용이 30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어차피 가중치해도 그거에 대한 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상관없죠? 그러니까 요거만 딱 봐도요. 그러니까 가중치 뭐 필요 없어. 요거만 딱 봐도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치? 총 비용과 일치하는 거죠. 그거 괜찮다. 그러면 가장 괜찮은 게 어떤 거야? 얘 아니고 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6분의 1을 곱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3개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각각을 다 더해야겠죠. 그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이 우리가 자 3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시험 문제가 6개의 그거를 다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시간도 나오는데 해볼까? 야, 시간도 나오는데 해볼까? 어차피 나올 수 있으니까. 그치? 한번 해보자. 이거 지울게. 가정축 곱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거야. 그치? 가보자. 자, 어제 가중치 6분의 1이야. 근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요걸 살짝 바꿀 수 있겠죠? 바꿔서 그러니까 지금 해봐야 돼. 자, 먼저 첫 번째. 지금 언제 하냐? 근데 하고 나서 야, 뭐가 있어? 잠깐만. 하나만, 저기 다 하지 말고, 하나만 구해보자고, 하나만. 자, 순서가 A, B, C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뭐가 있을 수 있어? 순서대로 한번 가보자. A를 놓고, A, C, B가 있을 수 있겠네. 맞죠? 그 다음에 B로 가볼까요? 자, 얘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B, A, C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C, A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로 갑시다. 그렇지. CAB가 있을 수 있고요. C를 중심. 또 이 둘을 바꿔주면 되잖아? 그렇지. CBA. 그렇죠. 됐죠? 이게 6개가 나오네요. 그럼 다 하나. 자, 구해볼까? 시간도 많은데. 구해보자. 그렇지. 구해보자. 그러면서 딱 하나만 잡아보자. 자, ABC는 우리가 했어요. ABC는. 자, 6, 16, 8이었고요. BAC 어디 있어? BAC는 22, 빵, 그 다음에 C. 자, BCA. 자, BCA 같은 경우는 22, 8, 빵. 선생님 뭐 잘못했나? C에? 그 위에 C에? 그렇지. 미안해. 자, 그럼 갑니다.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데? 자, A 6이고요. 자, C가 들어갑니다. 그럼 증가분이 얼마요? 있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4친연산 해주세요. 나중에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자, 그럼 B는 몇이야? 22네? B가 22지? 그럼 얘가 들어가면서, 그렇지, 빵. 그렇죠. 오. 야, 너 뭐야? 야, 준석이가 빵! 그랬더니, 야, 너 뭐야? 인수 토르야, 뭐야? 그치? 빵! 그랬더니 울렸지? 야, 인수 무서운 녀석. 신의 아들이야. 자, C 뭐야? C 30. 자, A, 빵. B,
이런 걸 전문용어로 독박이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독박이라고 합니다. 자, 얘 30. 빵. 대박인데. 둘이 연합해서 얘로 이제 살짝 몰아가면 도랑부탄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각각 우리 A만 구해보자. A만 구해보자. 근데 욕심 생기면 우리가 다른 거 구해보자. 시간도 많은데. 자, 볼게요. 자, A. 그러면 얘는 뭐죠? 자, 먼저 A 갑니다. 자, A 보니까 6분의 1이니까 몇? 1억. 그쵸. 1억입니다. 1 플러스. 자, 6분의 1이니까 1억. 1 플러스. 빵. 그렇지. 빵. 플러스. 얘도 빵. 플러스. 빵빵. 이 새끼 뭐야? 그럼 얘 셰프리 값은 얼마? 2억만 내면 되는 거야. 야, 재밌다. 야, 다 하자. 야, 재밌다. 자, B 갑니다. 자, B 갑니다. 야, 이거 어떻게 나눠? 6분의 16이면 얼마야? 아, 씨, 어려운데. 3, 2, 6, 3. 얼마야? 대충 잡아봐. 3분의 1. 잠깐만. 쌤이, 우리 그 문명의 이기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계산기 쓰니? 시험 볼 때? 왜 안 쓰는 거야? 나 그게 이해가 안 가네. 계산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풀게 시키는 거야? 이해가 안 가네, 진짜. 계산기가 있는데. 그치? 이제 나중에 AI 있잖아. AI가 친숙하잖아, 여러분들. 그럼 AI 켜놓고 문제 풀게끔 바꿔야 돼. 내가 볼 때. 그래서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선생님 한번 얘기했나? 정확한, 여러분들 수행표가 다 AI로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AI 교육을 해야 돼. 어떤 교육을 한다?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해야지. 이해가지. 선생님 가끔 그거 쓰거든? 그 챗GPT? 이 새끼 말 더럽게 안 들어. 내가 이렇게 막 하잖아? 이상한 게 막 나오는 거야. 그럼 막 바꿔. 막 바꿀 때마다 내가 생각했던 그 목표치에 조금씩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이제는 바뀌어야지, 이제는. 좀 지식인 같죠? 자, 16, 이거 어떻게, 16 나누기 6 해야 돼? 16 나누기 6은, 어머나, 2억 6천. 2.6. 2.6이라고 할게. 2.6. 궁금해서. 빵. 플러스. 아따네. 마찬가지죠? 아니구나. 22 나누기 6은 3.6. 3.6이죠? 플러스 3.6. 3.6. 플러스 3.6. 자, 그 다음에 여기 빵빵. 그쵸? 그러면 2.6 플러스 3.6 플러스 3.6. 아따네. 2.6 플러스 3.6 플러스 3.6은 9.8. 9억 8천밖에 안 들어. 자, C 갑시다. 자, C. 자, 저기서도 볼게요. C. 자, 8 나누기 6은 1.3. 1.3입니다. 여기도 1.3. 1.3. 그다음 여기 가볼까? 여기는 뭐 얼마야? 4. 플러스 4. 그 다음 안 한 거 어디 있습니까? 여기다, 그지? 그러면 30 나누기 6. 5. 플러스 10. 3.9 플러스 4 플러스 10. 7.9 플러스 10은 7.9. 그렇지. 이게 심플리 값이야. 그렇지. 저렇게 하면 나오는 거야,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요렇게 계산하는구나. 그렇지. 그걸 연습한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 괜찮은데? 물론 이제 소수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얘들아, 대충 더 해봐.
그러면 30에 가까워져야 돼. 그쵸? 30에 가까워지면 돼. 우리는 소수점 다 했으니까. 아, 그럼 30에 총병에 가까워져. 그렇지. 야, 그러니까 대박이지 않아? 얘는 30억 될 거를 17억만 하면 되는 거고.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해? B는 22억 들어가는 걸 와, 반으로 줄였어. 얘도 얘는 3분의 1로 줄였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익인 거야. 그러니까 어디 되게 있어 보인다 이런 거. 그치? 있어 보인다. 한번 해주면 되겠다. 자, 됐습니다. 자, 잠깐 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진 갑니다. 지진. 지진이 조금 빡세. 이거 쌤이 엄청 적어야 돼. 그럼 이렇게 다 적어 놓으면 뒤에가 다 풀려야 되게 신기하게. 이해가죠? 인과를 다 적어 놓으면 다 풀리니까. 자, 10분 정도 쉬고 아마 1시간 10분 풀 강의 갈 거야, 이거. 자, 잠깐 쉽니다.